여러분 요즘 극장가에서 역대급 흥행 질주를 하고 있는 영화가 있죠. 바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개봉 보름 만에 관객 400만을 넘기더니 지금 이 순간에도 50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왕의 남자보다 빠른 속도라고 하죠. 이 영화에서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촌장 어몽도, 박지훈 배우가 연기한 비운의 어린 왕 단종,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또 하나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습니다. 유지태 배우가 100kg의 거구로 분한 화면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는 남자, 바로 한명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한명회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 속 한명회가 왜 그렇게 무섭고 압도적으로 그려졌는지, 그리고 실제 역사 속 한명회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칠삭둥이로 태어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고아 소년이 어떻게 조선 건국 이래 최대의 권력자가 되었고,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왜 죽고 나서까지 무덤이 파헤쳐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는지, 권력의 정점에서 나라까지 한명회라는 남자의 72년 인생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명회, 한자로는 한민콰이, 시사 25년, 태종 12호년 음력 10월 25일, 한성부, 지금의 서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겁니다. 미수가, 그래서 별명이 칠삭둥이였습니다. 몸이 너무 작고 약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아이는 오래 못 살 것이라며 아예 돌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한 늙은 여종이 이 아이를 거둡니다. 솜털 속에 감싸서 정성껏 품었고 몇 달이 지나자 기적적으로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웃기도 하고 안아볼 수도 있는 건강한 아이로 자란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 위에 북두칠성 모양의 검은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조 할아버지 한상덕이라는 분이 이 아이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기우가 예사롭지 않으니 필경에는 우리 가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겠죠. 개국공신의 후손이라는 자존심은 있는데 현실은 과거에도 합격 못하는 나고자 나이 38세, 칠필아삭 52년이 되어서야 겨우 문음, 그러니까 집안 배경 덕분에 받는 하급 벼슬인 경덕궁직이라는 보잘것없는 자리를 얻습니다. 38세에 궁궐 경비원 같은 벼슬, 오늘날로 치면 명문가 출신인데 40 가까이 되도록 취업을 못하다가 겨우 임시직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한명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경덕궁직으로 일하면서 한명회는 중요한 인맥을 쌓기 시작합니다. 같은 궁직에 있던 무사들, 홍달손, 홍윤성, 양정 같은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이 무사들이 나중에 계유정난의 칼잡이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만남은 친구 권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권람이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한 겁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아들 문종이 즉위했지만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에 붕어합니다. 그래서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운영한 건 원로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었죠. 한명회는 이 상황을 예리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국이 이 지경에 이르러 안평대군이 왕위를 넘보며
대신들과 결탁하고 있으니 화란이 조석간에 닥칠 것이다. 그리고 핵심을 찔렀죠. 세상을 구제하고 난을 다스리는 것은 강력한 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수양대군은 한 고조와 같이 활달하고 당 태종과 같이 영무하니 천명이 그에게 있다. 한명회의 이 말을 들은 권람이 수양대군을 찾아가서 한명회를 추천합니다. 권람이 수양대군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 친구 한생은 뜻이 웅대하여 지금의 관중이요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입니다. 큰 뜻을 품으셨다면 이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명회가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면할 수 없는 일인데 사직을 위해 죽으면 병들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딴 마음을 품은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칼로 베겠다. 우왕좌왕하던 병사들이 진정됩니다. 그날 밤 한 성부가 피에 물들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이 제거되고 안평대군이 체포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한명회는 정랑공신 1등에 올랐습니다. 38세까지 궁궐 경비원이었던 남자가 39세에 조선의 1등 공신이 됩니다. 계유정난으로 실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철사학 55년 단종에게 양위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입니다. 한명회는 좌익공신 1등에 다시 올랐고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옵니다. 7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지편전 학사들, 이른바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꾀합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장에서 세조와 세자를 동시에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죠. 한명회는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합니다. 연회장의 벼룬검으로 임명된 성승, 김문기 등을 의심하고 결정적으로 사신이 많아서 자리가 좁다는 핑계를 대서 세자의 연회 참석을 막고 웅엄들의 입장을 차단합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이 웅엄을 차고 들어오려 하자 한명회가 직접 제지했습니다. 웅엄은 안 들어와도 됩니다. 거사가 틀어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지리 장인 정창손의 설득에 넘어가 동료들을 고발하면서 사육신은 모두 체포되고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에 처해집니다. 관련자 800여 명이 처형되고 수천 명이 유배됩니다. 그리고 AI로 고서 속 한명회의 이미지를 생성해 보면서 인물을 연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영화에서 한명회는 세조 대신 주요 권력자로 전면에 등장합니다. 유배지의 단종을 감시하고 압박하며 최종적으로 사약을 내리는 결정을 실행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특히 단종이 한명회에게 내 이놈이 왕족을 능멸하는가 라고 소리치는 장면에서 한명회가 커튼을 찢으며 노산 저놈이 아직도 지가 왕인 줄 아나 라고 내뱉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이 영화에서 한명회의 존재는 단순한 악역 이상입니다. 한명회가 무섭고 압도적일수록 그 앞에서 당당히 왕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는 어린 단종의 모습이 더 처연하게 빛나고 목숨을 걸고 단종을 지키려는 어뭉도의 선택이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하퍼스바자의 분석대로 유지태표 한명회가 가진 압도적인 무게감 덕분에 비극의 역사가 이토록 묵직하게 증폭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실제 역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단종 유배 시기까지만 다루지만 실제 한명회의 권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한명회는 병조판서로서 여진족 토벌과 북방 수비를 지휘했고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의 흉년에 구호물자를 싣고 백성을 구휼하기도 했습니다. 츠마각 62년 우의정,
천락약 육수립3년 좌의정, 1906년에는 마침내 최고관직인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주소에 쓰는 인면리, 이 체계의 원형을 만든 사람이 바로 한명회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인 압구정동. 이 압구정이라는 지명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만년에 한강계 정자를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의 이름을 붙였는데 압구정 아야제익샤 오팅,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가 한강 물가에서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내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그가 갈매기와 벗하려 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압구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국 고전에서 온 것인데 그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마음에 해칠 뜻이 없으면 갈매기도 사람 곁에 편히 와서 논다. 겉으로는 은퇴한 선비의 풍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아무 해칠 뜻이 없다. 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이 무렵부터 한명회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거든요. 추식 786년, 성종 7년, 한명회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명나라 사신을 자신의 압구정 정제서 사사로이 접대한 일이 문제가 된 겁니다. 외국 사신을 개인이 사적으로 접대하는 것은 엄연한 외교적 월권이었습니다. 조정의 탄핵이 빗발쳤고 한명회는 관직을 삭탈당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 프로토콜 위반이지만 본질은 한명회의 과도한 권력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성종 입장에서 한명회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은인이자 장인이었지만 동시에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직접 칼을 들 수는 없으니 사건을 빌미로 한 발 물러서게 만든 겁니다. 이후 한명회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쓸쓸한 여생을 보냅니다. 살아서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남자가 죽어서는 뼈마저 온전하지 못한 최후를 맞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명회는 과연 악인인가, 능신인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한명회는 명백한 악역입니다. 12살짜리 어린 왕의 정통성을 짓밟고 16세 소년을 상골로 쫓아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잔혹한 권력자. 유지태 배우가 그 위압감을 몸으로 보여줬기에 관객들은 한명회를 역사의 악인으로 더욱 강렬하게 각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한명회라는 인물에는 다른 면도 있습니다. 첫째, 그는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면리제와 오가작통법이라는 행정체계를 만들어 조선의 지방행정을 체계화했고 이 시스템은 500년 넘게 유지되었습니다. 둘째, 변방의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병조 판서로서 여진족 토벌에 나섰고 북방 축성을 통해 방어선을 견고히 했으며 해안가의 군비도 강화했습니다. 셋째, 흉년에는 삼도 순찰사로서 직접 구호물자를 싣고 백성을 구휼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종을 폐위하고 사육신을 처형한 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한명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도 시대의 산물일 겁니다. 그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38년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가 처음 권력의 맛을 보았을 때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욕망은 38년간의 한이 만들어낸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영화에서 한명회를 칠삭둥이 출신의 사악한 간신이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압도적 존재로 그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뻔한 전형성을 뒤집고 싶었다. 그래서 교활한 책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짓누르는 거대한 권력 그 자체로 한명회를 재해석한 겁니다. 그 이름의 유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 동네를 걸을 때마다 우리는 사실 한명회의 그림자 위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단종이 유배되었던 영월 청령포에는 지금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덕분입니다. 단종의 능인 장릉 그리고 어몽도를 기리는 사당에 사람들이 찾아가 꽃을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500년 전의 권력자 한명회는 화려한 정자를 남겼고 500년 전에 호장 엄흥도는 자신의 선산 자리를 내어 어린 왕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더 찾아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명회. 칠삭둥이로 태어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소년. 38세까지 과거에도 합격하지 못한 나고자. 그러나 수양대군을 만나 살생부를 쓰고 개유정난을 설계하고 3명의 왕을 만들어낸 조선 최고의 킹메이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지태가 보여준 한명회는 그 100kg의 거구처럼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역사는 결국 누구를 기억하는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극장에서 보시길 권합니다. 역사를 알고 보면 박지훈 배우의 눈빛 하나, 유지태 배우의 침묵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